자, 22회인가요? 22회 정보보안 기사. 그러니까 2022년 10월, 즉 마지막이죠. 마지막 시험의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사실 이런 거 찍을 때만 잠깐 광고하고 평상시 잘 광고는 안 하는데, 그냥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베스트 정보보안 기사 종합반보다 어디도 싸고 좋을 수는 없다. 이건 저희 자부심이에요. 예.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뭐 사람들이 들어오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뭐 많이 들어오면 물론 좋죠. 좋지만 그 기회를 못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의 자만감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보죠. 애플리케이션 보안 와이어샤크 스니핑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팝3는 뭡니까? 메일이죠. 메일 보내는 프로토콜 팝3가 있고 IMAP이 있는 거죠. 팝3는 어떤 포트를 써야 되냐? 110번 그죠? IMAP은 143번 그죠? 25번이 뭐지? 25번이 SMTP 그죠? SMTP 이런 게 많아요. 그죠? SMTP 25번, SSH 22번, 텔넷이 23번, FTP 21번.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이상 필요 없어요. 자, 근데 포트 번호는 이렇게 되는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도는 거냐? 그런 걸 모르면 이건 지식의 의미가 없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내가 네이버의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네이버에 내가 로그인을 해서 메일로 들어가면 URL이 어떻게 바뀝니까? 메일.com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mail.naver.com 조금만 쓸게요. naver.com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제 메일을 써요. 글을. 그러면 이제는 수신자, 뭐 송신자 이런 거 들어가죠. 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MIME 포맷이라고 그래요. 메일의 그 수신자, 뭐 발신자, 뭐 타이틀, 바디, 뭐 그러니까 컨텐츠 이런 거 있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일을 작성해서 내가 메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요? 네이버의 메일 서버한테. 그러면 smtp.naver.com 밑뜨고 25번 포트가 대기 중이에요. 그럼 내 메일을 얘가 받는 거예요. 얘가 받아요. 근데 내가 구글의 gmail로 보낼 거야. 그러면 구글에도 똑같이 smtp gmail.com 그때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뭐로? SMTP라는 프로토콜로. 그러면 메일이 오면 잠깐 어디인가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M박스, 메일박스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둡니다. 그러면 수신자, gmail의 수신자가 구글에 로그인해요. 근데 나한테 메일이 왔네요. 이렇게 읽어가요. 요때 쓰는 게 팝3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지우면 팝3가 되는 거고, 안 지우면 IMAP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 말이 있는 거죠. 메일을 읽어도 삭제되지 않는다, IMAP은.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시어너로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에서 버퍼 오버플로, 이거 사실 개발 보안이죠. 여러분들 개발 보안이 22년도부터 점점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그 얘기는 실기에도 충분하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권고되는 라이브러리가 아닌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스캔F, 여기 그 스캔F잖아요. 이 스캔F라는 거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예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함수인데, 결론은 이제 길이 검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모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n이 있죠. n 이렇게 n이 있는 거는 길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일반 표준 C 말고 비주얼 C로 이렇게 가면 S-scanf가 있어요. 요 S는 Secure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보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답은 2번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str cpy 문자열 복사하는 거. 그죠? n이 없죠, 중간에. 요게 보안에 취약한 거. 그리고 또 하나가 str cmp 문자열 비교하는 거. 이것도 중간에 n이 없죠. 그래, 이런 게 보안에 취약한 API다. 그 버퍼 오버플로우를 발생한다. 그래서 경계값을 검사하는 걸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약간 좀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약간 의미가 있는 문제인 건데요. 지금 서버를 점검하는 도중에 이런 게 나왔대요. 랭귀지는 ASP라는 거를 썼대요. 그럼 이거는 뭐와 관련이 돼 있냐라고 그러는데, 자, 일단은 여기 request cmd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름이 cmd. 요 이름은 마음대로 바꿔도 관계 없는 거예요. 요 이름은.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자열을 입력받는다라는 겁니다. 문자열을 입력받는다. 그러면
그리고 그거를 실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은 관련이 전혀 없는 것부터 지워 나가야 돼요. CSRF. 이거는 중요 기능에 대해서 재인증하는 기능을 넣어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사실은. CSRF 토큰이라는 거. 이건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해야 돼, 이거는. 자, 두 번째. 디도스. 이거 관계없어. 버퍼 오버플로우? 관계없습니다. 그럼 남은 게 웹셀 하나밖에 없어요, 웹셀.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 웹셀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어떤 이제는 그 스크립트 언어의 코딩이라는 거예요, 코딩. 그 코딩을 갖다가 요게 넣으면 얘가 이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EVAL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악성 스크립트를 넣으면 얘가 실행을 해주니까 공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웹셀인 거죠, 웹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개발 보안 가이드에 의하면 EVAR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 코드 인젝션입니다. 코드 삽입. 즉 스크립트가 됐건 뭐가 됐건 코드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그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만들어준다라는 게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발 보안에서 EVAL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는 뭐다? 코드 삽입 보안 약점에 해당된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고, 두 번째 원래 웹셀이라는 거는 얘랑 관련된 공격이 뭐냐면 업로드입니다. 업로드. 첨부 파일 업로드. 거기에 악성 스크립트를 집어넣어서 업로드해서 실행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초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 웹셀이라는 거.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 서버에서 도는 거죠. 그래서 주 내용이 뭐다? 서버를 공격하는 겁니다. 서버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공격을 볼 때 서버를 공격하는 건지 웹브라우저를 공격하는 건지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거 서버 공격하는 거예요. CSRF. 이거는 이제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자, 넘어갈게요. 셋. 신용카드 결제. 그죠? 신용카드 결제 프로토콜. 우리가 이제는 홈페이지에서 카드 결제할 때 그때 쓰는 게 셋입니다. 상인에게 지불 정보가 노출된다. 이거 하지 않으려고 이중 서명, 듀얼 시그네처 하는 거죠. 이거 보안기에서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건 틀릴 수가 없어. 이해는 못해도 틀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점수 가지라고. 그래서 상점 정보와 카드 소유자 정보를 분리해서 서명하고 따로따로 암호하니까 서로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그게 듀얼 시그니처. 그걸 쓰는 게 셋 프로토콜이다. 이거죠. 자, 넘어갑니다. 행정안전부의 그죠? 싱글 사이온의 정의. 싱글 사이온이죠. 싱글 사인온. 그죠? 그 두 개가 있네. 그죠? 하나 더 있네요. 싱글 사이온. 다른 건 볼 것도 없는 거네요. 얘는 뭡니까? 하나 로그인하면 다 로그인 된다 이거죠. 그래서 1회 만에 인증으로 추가 인증 없이 그죠? 로그인 된다. 그래서 싱글 사이온 토큰 갖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교재에 싱글 사이온 기법 중에 델리게이션 기법, 그 다음에 뭐 웹쿠키인가? 이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웹쿠키 기법 싱글 사이온 교재 쪽에 있어요. 그거 암기. 그거 왜냐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실기도. 자, 넘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가상의 테이블 하면 뷰죠. 그래서 특정 컬럼만 보여주게 하는 거. 이걸 하면 뷰하면 그냥 보안을 위해서 일부 컬럼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허가규칙, 접근 제어. 당연히 할 수 있죠. 정보 집계.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뷰를 설명한 거는 이게 왜 보안이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얘기 드린 거예요. 자, DRM은 저작권 보호입니다. 저작권 보호.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이거 하얀색 바탕화면에 제 이름을 였다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써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원저작자가 누군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불법 유출됐을 때 이걸 열어봤더니 원저작자가 이렇게 보이더라.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게 DRM이에요. 자, 지적재산권 보호해야 될 정보의 단위로 일반적으로 패키저, 묶는다 이거예요. 묶는다. PDF랑 인증정보랑 묶어서 배포한다. 그런 거. 패키징의 원본을 의미한다. 컨텐츠죠. PDF 컨텐츠. 그죠? 컨텐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지금 개발 보안이 앞으로 실기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뭐 히든값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보안기사 필기실기 다 나왔어요. 그리고 보안약점 진단원에서도 엄청 중요한 문제.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있으니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웹브라우저가. 그 다음에 이제 웹서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인증의 과정을 이제 알고 가야 돼요. 내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한 거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그러면 여기 DB에 그런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겠죠. 비교했더니 이게 맞아. 그러면 이 웹서버는 뭘 하냐? 세션을 만들어요. 세션을 만들어요. 이 세션이라는 건 그냥 문자열입니다. 그걸 얘한테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깐 보면 여기 있을래나? 잠깐만요. 아마 있을 겁니다. 로그인. 자, 간단히 한번 봐볼게요. 자, 웹화면에서요. 지금 보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화면이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요거 아이디, 요게 패스워드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딱 해보면 나머지 디자인인 거고, 자, 쭉 보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요게 네임이 아이디죠. 요게 네임이 패스워드죠. 그러니까 저거를 입력하고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여기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들어온다. 자,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즉 아이디가 비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션을 하나 열어라. 이거 좀 나중에 뒤에서 열어도 됩니다. 요건 DB입니다. DB를 연결해라. 그리고 입력한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해시값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자,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거고. 자, 그리고 패스워드 체커에 가라. 뭐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자, 그러면 패스워드 체커가 있다는 얘기죠. 어디인가? 자, 가볼게요. 패스워드 체커에 가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여기 얘는 저런 게 있어서 그래. 패스워드 실패했어. 뭐 이런 기능이 있어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요렇게 요 조회를 하라는 거죠. 조회를 해라. 그래서 패스워드가 맞으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나오면 너는 로그인 시켜줄게. 이게 로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션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떤 그 웹페이지를 호출하는 거죠. 이거 너무 많이 설명을 하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자격증도 자격증인데 일을 시킬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로그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가 있다? 세션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눌러도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왜? 세션을 검사하니까. 그죠? 여기 이 화면에서 세션을 검사하거든요. 근데 세션이라는 거는 단순 문자열에 불과해요. 그럼 내가 세션 값을 A라는 걸 줬어. 그래, A가 일로 오죠. 근데 공격자가 이걸 내가 복사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A를 가지고. 그럼 얘도 아까처럼 그 웹페이지 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 세션 안에다가 난수를 하나 만들어. 야, 이번에 난수 3이야. 그러면 이렇게 보내요. 그럼 여기에 3이 있어요. 그럼 이 3은 어디에서 보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소스코드 있죠. 여기 소스코드에 보면 지금 얘는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인풋 태그에 히든이라는 놈이 있으면서 어디에서 난수 3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야, 그 난수 3도 보이는 거 아니냐? 공격자가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의미부터 와보세요. 그러면 웹페이지를 호출할 때 세션 값과 함께 난수 3을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기존의 난수와 얘가 가져온 3과 같은지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아? 그럼 보여주고, 틀려? 그러면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엔 난수 7이야. 그럼 7을 다시 보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CSRF가. 그러면 이 난수를 CSRF 토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난수를. 그러면 이 토큰이 어차피 복사가 돼서 얘가 먼저 요청을 하면 이 난수 바뀌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용자가 갔을 때 너 이상하고 연결이 끊겨버려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뭘 알게 돼요? 아, 누군가가 내 거를 통해서 로그인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SRF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다중 접속 차단과 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런 토큰이 적용된 웹사이트는 어디 있냐? 그냥 보기만 할 겁니다. 자, 이 웹사이트죠. 페이지 소스 보기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 컨텐츠에 CSRF 토큰이라는 게 하나 딱 들어가 있죠. 뭐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길래. 자, 여기 보면 이상한 난수가 있죠. 이게
이게 매번 부를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를 때마다. 이게 CSRF 토큰이 적용된 거예요. 일반적인 웹페이지 99.9%는 다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URL을 할 때 히든 값으로 클라이언트로 토큰을 전달한다. 그 클라이언트로 전달된 토큰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 보이는. 그런데 얘는 메타 태그라는 다른 태그에다가 히든 값을 넣었어요. 그죠? 얘가 지금 히든이라고 안 써있죠? 그죠? 히든이라고. 관계없어요. 값만 전달하면 돼요. 값만. 근데 저게 히든이라고 써있는 이유는 원래 이거를 일반적으로 할 때 HTML에 인풋 태그를 써요. 인풋 태그. 이 인풋 태그가 눈에 보이는 입력기거든요. 이렇게 글 입력하는 거 요거. 근데 요게 눈에 보이니까 히든으로 주면 눈에 안 보여요. 화면에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CSRF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유효성을 검사한다. 캡차는 뭐냐면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화면에 보이는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이거 보안기사 실기, 그죠? 필기 답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하고 쿠키 시퀘어라고 있죠.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HTTP only와 아까 시퀘어, 그죠? 뭐 시스템 보안에 설명했나? 그거랑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이. 왜? 이런 세션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설정하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는 보안 시스템은 뭐냐? 이거 그냥 이대로 보면 됩니다. UTM,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UTM이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화벽 더하기 VPN, SSL VPN. 그죠?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뭐 방화벽도 되고 안티바이러스도 되고 모두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건 후진 방화벽 플러스 SSL VPN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방화벽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DLP 뭐죠? 저거 하는 거 USB USB 매체 제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SSL일 것 같은데, 그죠? 이 SSL 인스펙터 조사하는 거, VPN, 안티-APT 등의 레이어 7계층까지 트래픽을 저장하는 이런 기능을 다 하는 게 뭐냐? 차세대 방화벽이다. 그죠? 이거는 제품에다가 이 기능을 넣고 한 거죠. 락도 많이 나오는데 네트워크 무결성 검사, 즉 등록되지 않는 단말 연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IPS, 디도스 대응 장비예요. 디도스 몇 번 이상 막 그 디도스가 오면 차단하는 거. 와이어레스 무선 쪽의 디도스 대응 장비. 자, 쭉 넘어갑니다. 자, 50번 디지털 콘텐츠 무단 복제 및 사용을 막고 원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을 보호해 주는 거. 이거 DRM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DRM? 그렇죠, 이거 DRM입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자, HTTP의 메시지 요청의 그 순서로 올바른 것은 뭐냐? 헤더 바디 아니야? 헤더 바디? 그죠? 헤더 바디. 근데 여기에 이제 헤더와 바디에 여기서부터 바디죠. 이 슬래시 R 슬래시 L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블랭크 라인이 하나 있다. 요 블랭크 라인이 이거고 리퀘스트 라인이 뭐 리퀘스트 라인은 뭐 다 똑같잖아요. 그죠? 리퀘스트 요청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다. 자, 어떤 FTP의 보안 공격 나오면 딱 이거 바운스 어택. 그냥 바운스 어택. 바운스 어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포트 스캐닝. 포트 스캐닝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 페이크 메일, 가짜 메일을 보낸다. 이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FTP는 딱 그것만 기억하고, 또 하나는 뭐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야.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SFTP 써야죠. 그죠? 쭉 이제 넘어갑니다. 자,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중에 입력과 검증과 표현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이게 2022년도부터 확연하게 달라요. 개발 보안이 너무 많은 거죠. 개발 보안이. 그러니까 이거 실기에 집중돼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은요. 보안 약점은 구현 단계에서는 7개의 카테고리 맞나? 맞을 거예요. 7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두 번째가 보안 기능, 세 번째가 시간 및 상태, 네 번째가 캡슐화, 다섯 번째가 기억이 안 나요. 그죠? API 오용,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서 7개가 나와. 그 7개를 안 보고 써라가 제2의 정보보안 기사 실기 문제였습니다. 14점짜리. 근데 이 입력 데이터 검증과 관련이 없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웹화면에서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발견되는 취약점들, 그게 입력 데이터 검증이에요. SQL 인젝션 입력받죠? 얘도 입력받습니다.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입력받죠? 경쟁 조건, 레이스 컨디션은 다중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자원을 갖고 경합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입력 데이터 검증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자, DNS 설치 시에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 문제로만 보십시오. 이제 보안기사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자, 기본적인 설정은 요거죠. named.conf. 왜냐면 우리가 뭐 이런 파일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rm 뭐 dc 뭐 k 파일은 보안성을 하기 위한 인증키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요거. 그리고 존은 이름을 푸는 파일입니다. 어떻게 네이버라는 영어가 나오면 IP가 10번이야. 그걸 어떻게 찾아주냐고요. 그게 존에 등록돼야지만 찾는 거죠. 자, XML 디지털 서명의 유형이 아닌 것은 있는데 뭐 이것도 그냥 이대로만 보십시오. 자, 엔벨로핑 시그니처, 그래 시그니처 구조를 나타내고 거기에 데이터 밖에 포함되고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이거는. 자, 넘어가 볼게요. 전자투표 시스템이 가져야 할 암호 기법이 아닌 것은 포그 컴퓨팅은 그러니까 너무 관련이 없는 걸 여기에 넣은 겁니다. 너무 관련이. 이건 뭐냐면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그러니까 뭐냐면 요만한 컴퓨터 키트 있죠. 거기에다가 CCTV 달고, 그럼 CCTV 다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해서 통제할 수 있죠. 그런 게 포그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너무 관련이 없다. 이거는. 자, 57번. 자,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낮은 수준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있는 정보가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이게 뭐냐? 흐름 통제다. 이건 외워야죠. 이거는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DB 보안 쪽에 이거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웹 응용 프로그램의 운영체제 명령의 삽입이 취약할 수 있는 경우 특수 문자를 사용한 조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는 약간 이건 저도 좀 헷갈려요. 이 짝대기, 요거는 이제는 첫 번째 명령하고 두 번째 명령하고 요거 그 세미콜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파이프죠. 요 두 개가 거 있는 건가? 요거 하나짜리 파이프. 그럼 이거의 결과를 얘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저 이거 될 줄 알았거든요. 이거 자체는 지금 보면 lspw 콜론 ls 여기까지잖아요. 콜론 ls인가? 그죠? 하여튼 이게 안 돼. 해보니까 명령이. 그래서 지금 여기 콜론 앰퍼센트 이 쉼표 있죠? 요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4번은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증적은 뭔가 좀 잘못 친 것 같은데, 그죠? 여기까지만 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원래 요렇게 쳐야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입력값으로 뭔가를 넣었을 때 OS 명령이 연달아 실행되면 안 되는데, 그죠? 실행이 되더라. 예, 그런 얘기죠, 뭐. 자, 59번. 이건 또 뭐 이렇게 복잡해요? SMTP 릴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메일이니까 중계를 해주는 거죠. 기능 제한 점검 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는, 이거 다 보고 얘기하죠. 2번. 이걸 삭제하면 안 되죠. 이게 다른 건 복잡한데 실제 이거는 이 안에다가 리젝트 한다거나 디스카드 한다거나 릴레이 이걸 설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삭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포렌식. 예, 이거는 이제 단골 문제. 그죠? 예, 이건 실기에서도 무조건. 이거 정당성 재현 신호 이거 무조건 안깁니다. 이거. 자, 틀린 것은 여기 뭔가 문장이 틀렸나 보죠. 4번 볼게요. 무결성. 수집된 정보는 연계라는 거는 이동 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추적이 불가능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무결성은 뭡니까? 원본과 동일하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시 값을 가지고 무결성을 비교한다. 확실히 22회,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저는 1회 때부터 다 봤어요. 제가 필기를 다 봤는데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보안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 보안 약점이 확실하게 눈에 띕니다. 확실하게. 이런 거야. 이런 거는 사실, 이거는 뭐지? 이렇게 좀 어려워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답이 딱 보이잖아요. 예, 답이.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려워할 수 있겠죠. 근데 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이런 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예.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